네, 2월 15일 아침 오프닝벨 라이브 출발합니다. 저는 IP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이고요. 함께 하실 분은 알파경제의 김종현 의사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조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오후장 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또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도 오늘 새벽에 상당히 좀 회복을 또 하면서 이번 CPI 관련된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다시 한번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 한번 말씀을 주시죠. 네, 일단 지수 둘 다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 좀 더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지 코스닥 시장 출발이 조금 못 미치기는 하는데 큰 차이 없이 모두 강보합권 이상의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4%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종목군들의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카카오의 한 6% 가까운 강세가 굉장히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의약품업종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지금 약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업종 내에서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그룹주의 오늘 전반적인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보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소폭 조정입니다. 그래서 손보, 생보 가림 없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강보합권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에코프로가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1%의 강세,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좀 눈에 띄는 상승세입니다. 의료정밀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업종 내에서는 에코앤드림의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펄어비스 최근에 MSCI에서 편출이 되면서 좀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4%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 ISC라든지 이오테크닉스, STI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소형주들 흐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GST가 13%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파도는 또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오셈이라든지 샘CNS 같은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오늘 신고가 들어간 종목이 대거 많은데요. 오늘 저녁에 실적을 발표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예를 들어서 긍정적 실적과 긍정적 전망을 내놓게 된다면 국내 관련주들에게 좀 더 영향을 줄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시장 출발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양시장 매도가 일단 현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17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534억, 기관도 코스닥은 11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는 534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664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288억 순매도 선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가 역시 2.4% 정도 올라오면서 HBM 수혜를 여전히 톡톡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LG엔솔과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금 1.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수준, 현대차 강보합 정도 수준이고요. 기아도 강보합 정도, 셀트리온도 강보합, 포스코 홀딩스가 역시 2차전지 LG엔솔과 더불어서 2차전지 쪽으로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다 보이고요. 인터넷 업종 네이버 2.5%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 LG화학도 2차전지 쪽으로 볼 수 있는데 2.6%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SDI도 1.2% 정도 주가 흐르고 있고, 카카오가 다소 좀 급등입니다. 8% 정도. 네. 네이버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업종이 상당히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4% 정도 또 급등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일단 2차전지 관련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저 PBR 관련된 쪽 금융주, 그러니까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이 다 좀 쉬어가죠. KB증권에서는 네. 1차 저 PB 관련된 1차 반영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대책안이 나오지 않으면 1차 마무리도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냈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SK이노베이션, HMM 등등의 흐름세가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을 본다
본다면은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역시 2에서 3% 정도 역시 2차 전지 쪽이 강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LG엘비나 HBSP, 엔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이쪽은 상당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등등 뭐 역시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네.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리노공업 관련된 쪽도 괜찮고 이오 테크닉스도 3.5%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역시 일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뭐 2.3% 정도 최근에 뭐 펄어비스 신작이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 리포트도 오늘 나왔고요. 크리시스가 3.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뭐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아쉽지만은 올해 이제 새롭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이제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래서 크리시스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최근에 인모드가 급락했지만 인모드 사태하고 국내 미용기기는 차별화해야 된다. 네. 인모드가 빠진다고 해서 국내 미용기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모드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국내 미용기기 시장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리포팅이 되고 있으면서 크레시스를 포함해서 다소 좀 확인을 해야 될 일부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메이드라든지 루닛, ISC 등도 상당히 뭐 시가총액 코스닥 쪽 상위 종목들 가운데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역시 이제 반도체 네. 쪽이 상당히 7%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대부분 다 일정 부분 봤을 때 2차 전지 쪽의 흐름세가 상당히 양호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일단 흐름들이 어느 정도 아침에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일부 게임주라든지 인터넷주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 창구로 금액을 보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현재 아침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창구를 통한 외국인 매매가 아니고 그냥 순수 외국인 창구를 통한 금액 그렇죠. 기준, 순매수, 네. 순매도 기준인데 카카오가 가장 많이 지금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창구를 통한 집계는 가장 높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포스코 홀딩스도 잡히고 있고 삼성물산,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등이 잡히고 있고요. 매도 쪽은 삼성전자 본주가 조금 매도가 가장 높고 기아,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뭐 어버브 반도체, 누플렉스, KB금융 이런 순서로 일단 외국계 창구 중심으로 금액 기준 순매수, 순매도 일단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다시 한번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카카오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매수도 폭발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뭐 예상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연매출 8조 돌파한 것, 그 다음에 영업이익 5천억 정도의 달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아마 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카카오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그룹도 전반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폭 자체가 벌써 11% 정도 나타나는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뭐 김범수 의장의 그 전반적인 흐름대로 끌고 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주가 자체가 거의 뭐 전고점까지 한 번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플랫폼법 출시를 앞두고 지수 조정과 함께 급하게 조정을 받았던 흐름에서 지수 반등에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거 급등이 나타나고 오늘 거래도 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전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초반 가격에서의 거래량 수준과 거의 육박하게 혹은 그 이상의 거래량을 실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중장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하락 흐름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중요한 가격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의 거래 증가,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올지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은 그 기술의 실제 여부, 그 다음에 뭐 수익화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들어서 뭐 초전도체는 정말 또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꾸준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덕성을 포함한 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은 뭐 나타나고 있는데 뭐 크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효과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이버도 오늘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 금액을 쭉 살펴보시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 집중되고 있는 매수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네이버를 포함한 다른 종목에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오늘 아침 상승률 상위 섹터 정도로 좀 지켜보면 인터넷 대표주가 역시 이제 네이버, 카카오 눈에 띄는데 뭐 카카오 10%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업종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큰 쪽으로 네.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초전도체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덕성이 20% 이상 급등 중이고 일부 지금 종목들은 뭐 서남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군들이 수급이 좀 쏠리면서 급등각입니다. 그 외에도 뭐 가상화폐 관련 쪽이 지금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이제 가격이 급등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두나무 관련주도 역시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치료 관련해서도 좀 인성 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뭐 라이프 시멘스 뭐 이런 쪽도 좀 눈에 띄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AI 쪽이라든지 핵융합 에너지 쪽도 이제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등을 포함해서 비추로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한양디지텍 이런 종목들 뭐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나 CNT 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리튬이나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좋으면 항상 뭐 리튬도 같이 간다든지 네네. 이런 것도 좀 같이 연동되는 가능성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화폐가 올라가니까 이제 NFT나 이쪽도 이제 의미가 있게 오늘 올라오겠죠. 카메라 모듈 부품 같은 경우도 파워로직스를 포함한 탑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옵트론텍, 픽셀플러스, 뭐 동훈 아나텍 등등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품. 우리가 이제 비전 프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퀘스트 3 이런 쪽도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도 좀 계속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도 뭐 일부 창투사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FPCB, 전자결제 이쪽으로 약간 들어오는 모습이고 게임 쪽도 역시 이제 종목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스 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액션 스퀘어 5%대, 넷마블 2%대, 펄어비스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쪽으로 좀 볼까요? 빠지고 있는 쪽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아침 나절에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역시 이제 저 PBR 관련 섹터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네네. 1차적으로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 왜냐하면 일본이 처음에 23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사이에 약 한 20% 정도 시장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일본만큼 시장이 일단 상승을 1차적으로 줬다는 점에서 네. 1차적인 어떤 반영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라고 최근 리포팅이 되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편의점 이렇게 뭐 관련된 종목.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반짝였던 통신 장비도 약간 빠지는 모습이고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뭐 좀 지표들이 좀 밀리면서 해운주도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건설기계 쪽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고점 돌파 이후에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이 다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도 역시 저 PBR 관련된 섹터로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종합 물류 같은 경우도 다소 좀 같이 쉬어가죠. 뭐 CJ 대한통운은 역시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섹터 관련해서 굉장히 좀 수혜주로 거론이 됐는데 다소 좀 주가들이 오른 이후에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쪽도 여전히 성장주에 있지만 역시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오늘도 아침에 약간 쉬어가고 있고 건설주라든지 여행 이런 쪽도 다소 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지수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뭐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강보합, 약보합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나 기아도 오늘은 소폭의 약세로 전환되면서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시가총액 순으로만 봤을 때는 금융업종이 전기전자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KB금융을 포함해서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도 일부 조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삼부토건처럼 최근에 뭐 이슈 타고 올랐던 종목 정도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조정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군들도 조정받는 종목군들의 그 면면을 조금 보시면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 반도체는 또 상승하면서 업종 내에서 또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장비주 중에서는 초대장주로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뭐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의 탄력을 흔들고 있는 것은 대형주의 탄력 둔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조금 누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어저께 개파락해서 횡보하다가 오늘은 갭반등하고 또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번 주는 중국 증시의 출발과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국내 시장의 동향인데 일단 10시 반까지 잘 버티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상승 갭을 또 메우고 탄력을 죽이는 모습으로 갈 것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매매 주체의 동향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은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의 매물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최근 유가증권 시장은 좀 매물을 내놓는 듯 했다가 오히려 종가 부근에 다시 계속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는 종목은 변함없이 계속 사던 종목을 골라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사냐 파냐보다는 연속성 있게 어떤 종목군들을 계속 사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좀 특이하게 올라가는 게 아침에 일부 지금 뭐랄까 댓글창에도 말씀 주셨듯이 클래시스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많이 쉬었던 섹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PBR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성장 쪽 그리고 PER이 조금 높았던 섹터들을 좀 무분별하게 팔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용기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큰 시장으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뭐 클래시스를 포함한 원텍, 비올, 뭐 제이시스 메칼 등등이 상당히 주가가 고점 대비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근데 역시 이제 작년 성장도 보면 실적을 나왔을 때 클래시스도 4분기가 살짝 뭐 이렇게 분기 단위로 봐서는 컨센 대비로서는 높은 기대감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 연간 단위로 역시 성장을 했고, 그다음 올해도 해외 시장 쪽에서 성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5에서 30% 정도의 성장을 계속 구가하는 쪽이죠. 그러면 네. 뭐 PEG 개념을 본다면 한 배도 안 돼요. 지금 PER 개념을 본다면 클래시스가 대장주로서 PER 30배까지 작년 연말에 갔었다가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 뭐 원텍, 뭐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올 등등을 보면 PER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배, 뭐 30배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해외 시장 성장에 이제 신제품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구가한다면 뭐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너무 괴리율이 크다 이런 면에서는 저 PBR 주가 한번 로테이션이 끝났을 때 아마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몇 개 성장을 보이는 섹터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미용기기 쪽이에요. 그 APR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수요 조사를 어제 했잖아요. 네네.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의 뭐 지금 상단, 밴드 상단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아마 APR이 상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몇 조 정도로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아요, 첫날. 그렇게 되면 지금 한 400억, 500억 이상 벌고 있는 일부 기존의 미용기기 회사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회사들이 천지예요. 그러다 보면 홈케어 디바이스로 이제 뭐 2조, 3조 이렇게 만약에 날아가 버린다, APR이. 네. 그러면 기존의 국내 미용기기들이 뭐 400억, 500억 이상 지금 벌고 있는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뭐 6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8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엄청나게 싸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 예측이 끝나고 공모가 끝나면 그 돈들이 또 어떻게 갈까? 미용기기 업체로 또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APR을 하기 위해서 돈을 팔았겠죠. 기존의 미용기기들을. 네네네. 그게 끝나고 나면 팔고 난 다음에 그 엑시트 한 다음에 기간 자금들은 다시 기존의 미용기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클래시스의 오름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장주로서의 면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신제품 효과가 확실히 있는 제이시스 메이칼, 뭐 원텍, 비올 뭐 다 같이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쪽도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같은 경우에 올해 성장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섹터들이 있죠. 뭐 일단 우리가 반도체 성장을 할 거다 보는 거고 뭐 그 외에 몇 개 섹터가 있겠지만은 역시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CPI 항목 중에서 지금 어제 컨센 대비 높게 나온 게 뭔가 보니까 전기료예요, 전기료. 네. 전기료가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올라간다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관련된 섹터도 상당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어제 아침에 드리기도 했는데 역시 몇 개 안 되는 어떤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20% 30% 역시 YY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쪽이 미용기기 쪽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잠깐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정유 관련해서 오늘 이제 아침에 좀 밀렸다가 정유주가 약간 올라오고 뭐 NCC를 뭐 빼고 화학 쪽은 빼더라도 정유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분쟁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유가를 조금은 자극할 이슈가 될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소심스럽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혹시 좀 언급할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가이아나 입장에선 정말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 프랑스령 기아나 옆에 붙어 있는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옛날에는 땅의 70%가 베네수엘라 거였다라고 베네수엘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 얘기가 전혀 없었다가 마두로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서 뭐 거의 뭐 군대를 집어넣겠다. 근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70%의 땅 자체가 전부 정글이고 밀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 그거를 놔둘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 어차피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전부 뭐 미국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가서 개발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국지적인 변동성이 생기면 뭐 일정 부분의 흐름은 분명히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 가야나에서 생산해내는 전체적인 생산량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뭐 유가를 자극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뭐 판도를 바꿀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관련주에서 봐야 되는 것은 최근 생각보다 휘발유를 기점으로 해서 경유도 이제 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정제 마진들이 꽤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불과 지난달까지 봤을 때는 휘발유 정도 회복이었고 등유 플랫하고 오히려 이제 이 경유 쪽은 마이너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세 개 모두 지금 상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전체 복합 정제 마진도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니냐. 물론 언급해 주셨던 석유화학 시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서 뭐 그런 회복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유 부분에서 정제 마진 쪽은 조금 돌고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제 마진은 지금 7년 내에 2월 기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네. 굉장히 높은 지금 정제 마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 유가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이제 조금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부분이 보이는데 뭐 과거처럼 지금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분쟁이 뭐 $100, $120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소 지금보다는 좀 높은 유가 수준으로 다시 조금 회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 분쟁 관련된 네네. 이슈를 좀 지켜보는 쪽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분위기가 현대차가 좀 밀려요. 확실히 네. 2.8% 다소 조금은 최근에 뭐 저 PBR 관련 군 가운데 역시 공개 일학이었죠. 뭐 자동차 섹터가 꽤 많이 올라왔고 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역시 오늘은 다수 좀 현대차를 포함한 기아 그리고 부품주까지 조금 밀리기는 합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뭐 구간일까요? 다시 좀 밀리면은 다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자동차는 올해 저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핵심은 마진율이다. 뭐 매출은 그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갑자기 뭐 중국 차들이 전 세계로 대비해서 뭐 밀고 나갈 가능성도 적어도 올해는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올해 매출을 플랫하게 가져갔을 때 양원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겠죠.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뭡니까? 최근에 재고 쌓이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시장에서 잘 팔던 아니면 여전히 믹스 개선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서 마진율을 굉장히 견조하게 가져간다면 올해 매출 성장이 없는데도 이익이 견조하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여러 가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수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도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엔진도 계속 개발하면서 최근에 뭐 캐펙스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뭐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일부 안 좋아지는 게 있지만 그게 지금 돈을 못 버는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게 부담 요인일 텐데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캐펙스를 조금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장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에 나타나는 가장 큰 우려는 제가 보기에 마진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적어도 마진율을 견조하게 버텨내면서 뭐 9% 이상의 마진율을 만약에 1분기, 2분기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저는 뭐 견조하게 PBR 원래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한 7배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현대차가 최근에 25만 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7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단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같이 뛰어드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뭐 아침에 발표된 실적단을 보면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일부 화장품 쪽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VT 이 종목도 아마존에서 상당히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 VT가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네. 그런 쪽도 보면 역시 이제 뷰티 산업 쪽은 여전히 돈이 좀 몰리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펌텍 코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주도 조금 올라가는데 사실 뭐 중소형주 가운데 클리오, 뭐 펌텍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또 어제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인데 이제 일부 이제 의류나 그 신발 OEM 쪽,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든지 뭐 이런 네. 쪽, JS 코퍼레이션 이쪽도 마찬가지로 4분기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대신증권의 커멘트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가운데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이 완전히 떨어졌던 그런 쪽, 그러니까 의류나 그 신발 OEM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은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조금 아쉬운 어떤 실적도 살짝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일단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평가를 좀 저희들이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시세 중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 반도체 소부장은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뭐 HBM 등등을 포함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CXL 뭐 이게 삼성전자가 조만간 CXL 관련된 어떤 그 전략을 뭐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좀 이제 전공정 후공정 합쳐서 반도체 코스닥 소부장들의 PER 밸류에이션이 18배 평균 올라왔어요. 네. 그 지금 보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많이 빠졌을 때는 저점이 PER 밸류가 5배 정도 거래가 평균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배라면 그때 대비 3배 정도이고 최근에 밴드 상단을 넘어선 밸류에이션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뜯어보면 전공정은 많이 못 오르고 HBM 중심의 후공정 또한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HBM 관련된 이슈로서 굉장히 지금 급등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엔비디아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금 시총단으로 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고 또 이제 기대감이 너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좀 기대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소부장도 다소 조금은 뭐 좋은 건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은 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또 변수가 어떻게 될지 웬만해 가지고 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 뭐 너무 좋다 하면은 뭐 그 정도 그래 기대한 만큼 정도 좋네 이 정도일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살짝 좀 삐끗해 버리면 또 약간 실망감에 약간 많이 오른 소부장들이 한번 조금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경계감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도 사실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기업도 저는 뭐 동일한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많이 오른 종목,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비싸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고점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비교적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했던 밸류 밴드 대비해서 비싼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최소한 뭐 추격 매수, 추가 매수 정도는 하지 말자. 뭐 수익 잘 나신 부분은 뭐 먼저 팔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쫓아가면서 매매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언급해 주셨던 대로 다음 주에 실적이 이제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변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가 또 마감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뭐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찾고 그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현물 매물이 특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개인들이 지금 아침부터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수익률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이 뭐 지도상 봤을 때 뭐 금양,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지금 뭐 LG 화학
그러니까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면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에코프로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 매물이 증가하면서 이 종목군들의 강세가 지금 음봉 전환되고 윗골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점 대비 밀리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 매물을 잘 이겨내고 오후장에 반전에 성공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견조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외국인 매물을 버티지 못하고 음봉 전환되면서 마이너스권 전환되고 추가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또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주요 소재 종목군들과 현재 외국인 매물 증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빠트린 가운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언급드리면 어제부터 하이브를 포함한 지금 엔터주,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획사들 주가가 좋았고 어제 하이브가 8% 정도 올라왔고요. 뭐 알류넥스트를 통해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5인조 그룹이 또 3월에 또 이제 데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어제 하이브가 좀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SM이나 그 다음에 JYP 엔터 이런 정도, 뭐 SM이 상당히 4%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12월 달 소비를 많이 하고 1월 달 조금 이제 그런 소비들이 팬덤 소비가 좀 줄어든 상태예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이 시상식 때문에 팬덤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팬덤 관련된 자기가 지지하는 뭐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걸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12월에 집중됐고 1월에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 2, 3월 지나면서 이제 새롭게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진행되면서 과거보다 공연 모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 또 이야기되고 있고 네. MD 매출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 4월 정도 되면서 아마 확실하게 또 지표들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하는 리포트가 대신증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부 이제 엔터사들이 다시 좀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언급하실 게 한 가지 정도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최근 뭐 선물 시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상승 갭을 얼마나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장에 계속 말아올리는 경우가 많았고 수급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비중을 늘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뭐 갭은 거의 축소하고 있는 양상이라서 아마 10시 구간 제일 거래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9시 10시 구간에 이 상승 갭을 메우지 않고 다시 반격의 흐름으로 가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어쨌든 어제 CPI 관련된 이슈를 좀 극복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다소 아쉬운 것은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아직은 아침부터 현물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 시장에서 사시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고 네. 코스닥 시장은 1257억 정도 이제 현물을 매도를 하면서 다소 좀 외국인들이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뭐 코스피는 650억 정도 뭐 매도니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역시 1300억대 코스피를 사주고 있고 코스닥은 26억 순매도. 그러니까 코스닥 쪽의 현물 매수세가 좀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국면이고요. 다만 이제 기관 중심으로 코스피 중심의 매수세는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역시 이제 뭐 규모 자체로는 크지 않아서 뭐 의미 있게 주가가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고 미국 시장 어제 상승폭에 대한 어떤 반발작용 이 부분 때문에 주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일단 아침에 플러스권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비가 옵니다만 오후까지 뭐 힘을 내고 10시 반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 시장도 힘을 받고 오후 시장까지 끝까지 시장이 힘을 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에 좀 약간 뭐 비가 오고 하니까 오락가락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네, 광고를 하나 띄워넣었네요. 아무튼 뭐 아마 염성환 이사님은 내일까지 뭐 휴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는 하는데 너무 이제 염성환 이사님 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니까 다음 주에 얼굴 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뵙고 저 이사님도 내일까지 제가 네네. 아침에 또 뵐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그 데일리 힌트 마지막 마감 시간은 또 저녁에 있으니까 마감 시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중국장은 휴장이 맞고요. 네. 대만이랑 홍콩은 열리니까 네, 그건 그렇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오프닝별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